안녕하세요, 소품생활입니다. 오늘은 르누아르 CPU와 타이거레이크 CPU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르누아르 CPU는 4500U 슬림5 제품이고요. 타이거레이크 제품은 비보브 X513EA 제품입니다. i5 제품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현재 이게 전력인데요. 현재 풀 충전 100%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 전력 소모량을 좀 체크를 할 겁니다. 현재 10W 정도 언저리에서 기본적으로 100% 완충된 상태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CPU젯을 돌려볼 겁니다. CPU젯을 돌려보고 그 다음에 온도와 전력 소모량 그리고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스트는 동일하게 슬림5도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첫 번째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타이거레이크와 르누아르 제품의 CPU젯 테스트가 좀 끝났는데요. 비보북 타이거레이크 제품을 먼저 보면은 싱글 점수는 좀 1회부터 5회까지 약간 널뛰기를 했고요. 처음에 519점, 475점, 518점, 491점, 514점으로 좀 널뛰기를 했고 멀티 점수는 2600 초반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근데 멀티 점수는 큰 차이는 없는데 싱글 점수가 좀 널뛰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온도 같은 경우는 최대 온도는 한 75도까지 나왔고요. 최저 온도는 시작 온도는 좀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온도가 맨 처음에 1회차일 때는 온도가 가장 식은 상태였고 계속 연달아서 하다 보니까 시작 온도가 좀 올라간 것도 있고요. 좀 쉬었다 해서 42도가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클락 같은 경우는 대개 3.82GHz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4.19GHz까지 좀 나왔었고요. 클락은 좀 슬림5보다는 약간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력 소모가 상당히 좀 높게 나왔는데요. 타이거레이크가 전력 소모가 높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확실하게 전력 소모가 46.5W, 47W, 48W, 최대 48W, 49.5W도 나왔었네요. 최대 49.5W까지 거의 50W 가까이 사용하면서 전력 소모를 일으켰기 때문에 근데 그에 비해서 발열은 아주 심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CPU제 테스트만으로는 잠깐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발열을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나머지 테스트를 보면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전력 소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CPU제는 간단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슬림5 르누아르 4500 제품은 정말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싱글 점수는 490점대를 계속 유지를 했고요. 멀티 점수는 2900대를 거의 유지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온도도 최대 74도까지 나오긴 했지만 온도 자체가 좀 안정적인 느낌이 좀 들었고요. 클락은 대부분 3.99GHz, 3.88GHz, 보통 3.9대를 계속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전력 소모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슬림5 같은 경우는 약 8% 정도 충전이 덜 된 상태여가지고 충전 전류량이 좀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소모는 최대 32.5W에서 33W까지만 나왔고요. 대부분 32W대로 굉장히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싱글 점수가 약간 다소 높게 널뛰기 하듯이 나오는 타이거레이크보다 전력 소모가 또 많은 타이거레이크보다 슬림5 르누아르 제품이 훨씬 더 우수하고 안정적인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보북 타이거레이크 제품하고 슬림5 르누아르 제품의 시내 R20 테스트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타이거레이크 제품은요 1회부터 5회까지 멀티 점수를 보면 초반에만 2134점을 유지했고 대부분 1822, 1827, 최종 1759점까지 급격히 점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온도를 보게 되면은 최대 91도가 초반에 나오면서 점수가 좀 높았고요. 그 다음에는 모두 75도, 73도, 71도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클락을 초반에는 3.82, 3.33을 유지를 해서 점수가 좀 높았지만 그 다음에는 스로틀링이 걸려가지고 2.78, 2.7대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클락이 굉장히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전력 소모량도 보면 초반에 1회차에서만 46.5W까지 사용을 했지만 그 뒤로 32.5W, 33W대를 중간 부분을 유지를 하면서 스로틀링에 인해서 전력 소모량이 좀 줄어든 걸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 4, 5회차를 보면 순간 전력이 56, 58, 59W로 시작을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전력이
널뛰기를 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순간 전력이 올라갔다가 34W대로 유지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소요 시간을 보면 2분 38초, 2분 29초, 마지막으로 2분 44초로 대부분 2분 40초대로 소요 시간이 좀 걸렸고요. 소요 시간은 성능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림5 르누아르 제품은요, 1회, 2회, 3회, 4회, 5회까지 거의 2555점, 2531점, 2513점, 한 번만 2480점대이긴 하지만 거의 2500점대를 유지하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도 온도는 좀 슬림5 제품이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최대 97도까지 나왔었고요. 근데 이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스로틀링이 걸리지 않고 최대 성능인 거의 3.94GHz까지 클락이 나왔고요. 3.94, 3.92, 3.89, 3.88 거의 3.9GHz까지 클락을 유지를 하면서 성능 하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전력 소모가 32.5W, 32W대를 균일하게 유지하면서 순간 전력으로 치솟는 일도 없이 굉장히 균일한 성능을 보여줬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전력 관리 면에서는 르누아르 CPU 제품이 저전력으로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요. 이 32W 자체가 충전이 8%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충전에 좀 더 배터리 충전에 좀 더 와트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완충된 상태에서 테스트를 했더라면 좀 더 전력 소모가 적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소요 시간은 1분 56초, 1분 53초, 1분 52초대로 1분 50초대를 거의 유지를 했습니다. 시내 R20 테스트만 봤을 때는 멀티 성능으로 봤을 때는 슬림5 제품, 르누아르 제품이 우세하다고 보입니다. 타이거레이크 비보브 X513EA i5 1135G7 제품하고요. 르누아르 슬림5 15AR인 4500U 제품에 게임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게임은 바이오하자드 6를 좀 돌려보고 있고요. 그리고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타이거레이크는 52.5W를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르누아르 슬림5는 32.5W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르누아르 제품이 저전력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제품이 좀 타이거레이크 제품이 좀 더 전력 소모량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GPU 이용량은 둘 다 99%, 98%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GPU 온도가 57도가 나오고 여기서는 CPU 온도가 91도가 나옵니다. 타이거레이크 제품은 이제 GPU가 지금 안 잡혀가지고요. CPU만 지금 일단은 빼놨는데요. 91도로 굉장히 높은 온도가 나오고 있고 프레임은 56프레임, 그 다음에 르누아르 제품은 47프레임입니다. 확실히 그래픽 성능은 뛰어나고 발열도는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전력 소모량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르누아르 슬림5 제품이 300리트고 위에 비보북이 250리트라서 좀 더 슬림5가 좀 밝게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전력 소모량은 거의 타이거레이크 제품이 47W, 47.5W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 르누아르 슬림5는 항상 좀 비슷하게 32.5W를 유지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GPU 이용료는 항상 계속 똑같고요. 그리고 CPU 온도가 좀 내려왔습니다. 소폭 타이거레이크의 CPU 온도가 아까 91도에서 한 84도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잠깐 멈춰 봤는데요. 온도가 스로틀링이 걸려서 좀 내려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프레임이 57프레임, 51프레임 아까보다는 소폭 차이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타이거레이크 비보북도 확실히 전력 소모가 많고 발열이 높다 보니까 스로틀링이 걸려서 게임 성능이 르누아르보다 아까는 좀 많이 높았었는데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느낌이고요. 좀 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게임 프레임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어차피 진행되는 부분이 약간 좀 달라서 프레임 차이는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요. 중요한 점은 제가 이걸 플레이를 해보니까 타이거레이크 제품이 프레임이 분명히 더 높게 나오는데도 총을 쏘거나 이렇게 움직임에서 약간 끊기는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부드러운 느낌은 좀 들지 않았고요.
타격감이나 그런 것도 르누아르 제품이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프레임은 좀 낮은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동작하는 거는 오히려 좀 편하더라고요. 이제 좀 있으면 같은 장면에 또 이제 프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니까요. 그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이제 와트 수는 거의 뭐 40와트? 지금 이게 아까 50와트가 넘었었는데 40와트가 됐다는 건 발열 때문에 스로틀링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스로틀링이 걸려서 전력 소모량이 줄어든 겁니다. 갑자기 전력 소모가 줄어들어서 굉장히 성능이 더 좋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타이거 레이크 제품이 온도가 높아져서 이거 온도가 78도까지 내려갔죠. 온도가 내려갔다는 건 그만큼 성능 하락이 있다는 얘기죠. 이제 거의 동일한 화면입니다. 동일한 화면인데 아까보다 격차가 더 줄었습니다. 보시면 38프레임, 33프레임이죠. 계속 좀 보겠습니다. 전력 소모량은 더 줄어들었네요. 전력 소모량이 거의 성능하고 일치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얘는 르누아르 4506은 계속 32.5W를 유지하는데 비해 타이거 레이크는 40W를 유지하면서 성능 차이가 와트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거의 큰 차이가 없는 정도. 그러니까 강제로 지금 타이거 레이크 제품 같은 경우는 전력량을 강제로 높여가지고 성능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는 화면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일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렇게 그 54와트 정도를 사용했을 때 52프레임이었고요. 르누아르 슬림5가 40프레임이었습니다. 한 8프레임 정도, 8프레임이 아니네요. 12프레임 정도 차이가 굉장히 컸었죠. 전력 소모량만큼 성능이 올라갔었던 거죠. 12프레임까지 차이가 났다가 끝부분에 가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한 5프레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12프레임에서 5프레임까지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타이거 레이크 제품은 전력을 과다하게 주입해서 성능을 올리고 또 그 성능을 올렸지만 발열이 되면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로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가볍게 쓰기에는 괜찮을 거는 같은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좀 르누아르 제품에 비해서 그냥 전력량만 높고 성능을 강제로 깡성능을 좀 올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이제 르누아르 슬림5 4506하고요. 타이거 레이크 비보브 i5 1135G7의 매크로 연산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소요 시간하고 그 다음에 전력을 어느 정도 먹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CPU 클락도 좀 나오는데요.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자, 르누아르 슬림5가 좀 더 일찍 끝났고요. 그 다음에 타이거 레이크 비오북이 그 다음에 끝났습니다. 그럼 제가 좀 앞으로 좀 옮길게요. 시간을 보면은 한 중반쯤 됐을 때 보시면 타이거 레이크는 일단 마감 시간은 6.5초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슬림5는 5.3초에 끝났습니다. 약간 1초 2 정도 슬림5가 좀 더 빠르게 나왔고요. 슬림5 제가 누르는 게 좀 늦어가지고 보이는 것보다는 좀 더 5.3초 정도가 좀 맞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전력 소모량을 보면 슬림5가 29W 정도 됐고요. 타이거 레이크가 24W입니다. 이럴 때는 또 타이거 레이크가 이제 연산 능력이 좀 떨어져서 와트 수가 높진 않습니다. 끝나는 시점도 슬림5가 좀 더 빠른 게 좀 보이고요. 지금 여기 화면에 좀 나오진 않게 지금 돼 있는데 슬림5가 한 5.3초 정도 나오고 타이거 레이크가 비오고 한 1초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것도 한번 보시죠. 보셨겠지만 또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죠. 지금 먼저 끝난 거는 슬림5인데요. 타이거 레이크가 좀 늦게 끝났죠. 하지만 CPU의 이용률은 22%, 30%. 근데 클락은 4GHz까지 나오는데도 2.22GHz가 나오는 슬림5보다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와트 수도 슬림5는 32W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타이거 레이크는 25.5W가 나왔습니다. 이것만으로 연산 능력이 이제 되진 않고요. 타이거 레이크 제품이 일단 싱글 점수 성능이 좋기 때문에 깡 성능으로 봤을 때는 싱글에서는 점수가 높기 때문에 분명히 유리한 점이 있겠지만
이렇게 멀티 성능, 멀티 연산이 중요한 스레드가 많을수록 유리한 매크로 작업이라던가 빠른 연산 작업에서는 아무래도 슬림5 제품이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초를 이렇게 바로 쟀는데요. 타이거 레이크는 지금 잰 게 없고요. 예, 지금 보면 5.8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제가 누른 게 좀 늦어가지고 그랬는데 자세히 영상을 보니까 5.3 정도 나오더라고요. CPU 이용률도 굉장히 낮은 상태였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르누아르 슬림5는 2.2GHz에 28.5W에 5.3초 정도 나왔고요. 타이거 레이크는 3.97GHz를 이용해 25.5W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6.5초 정도 걸렸습니다. 네, 이렇게 매크로 연산 능력을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X513E 비보북의 리졸브 인코딩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HD 1080p 영상이고요.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끊김없이 부드럽게 잘 재생이 됩니다.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네, 부드럽게 잘 됩니다. 재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텍스트를 복사해서 늘려보겠습니다. 늘려보고 또 줄여도 보고 전혀 끊김이 없고요. 잘 됩니다. 현재 영상은 6분 48초 정도 되는데요. 작업을 하면서 이쪽 오른쪽에 보면 와트수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사용 와트수, 그 다음에 CPU 온도는 한 55도 정도 됩니다. 전체 메모리 사용률은 현재 67%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CPU 클락은 한 3.79까지 나오네요. 네, 사용률은 9%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그러면 인코딩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몇 분 정도 걸리는지 지금 성능 모드고요. 1080p 유튜브용 영상으로 세팅을 인코딩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동영상 재생은 영상 재생은 뭐 원활하게 좀 잘 되고요. 넘어가는 것도 그러고 그 다음에 자막 편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막 편집을 붙여놓고 복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자막 길이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 없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6분 48초 분량이기 때문에요. 인코딩 시간을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1080p로 변경하고요. 이제 르누아르 슬림5 4500유하고요. 타이거 레이크 비보 i5 1135G7의 인코딩 속도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락하고 와트수를 좀 확인하고 온도도 확인해 가면서 보겠습니다. 시작을 했고요. 이제 시작하고 딱 한 1% 지점에서 제가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슬림5 제품이 현재 완료 시간이 4분 48초로 납니다. 2% 지점에서 좀 멈춰 놨는데요. 그리고 와트수는 32.5W, CPU 클락은 2.35GHz입니다. 그리고 타이거 레이크 비보북 제품이 CPU는 3.82GHz, 와트수는 59.5W까지 사용하고 있고 완료 시간은 4분 9초입니다. 그래서 초반 시작은 비보북이 타이거 레이크 제품이 좀 더 빠르게 완료가 되는 인코딩 성능이 좀 우세한 모습으로 보였는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거의 끝날 때쯤을 한번 보면요. 중간에 이제 편집이 약간 서로 좀 다르다 보니까 좀 안 맞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거의 그 94%, 95% 완료가 된 시점에서 보시게 되면은 완료 시간이 거의 유사합니다. 슬림5가 약 2초 정도 늦는 걸로 나오는데요. 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중간에 온도가 급격히 높아져서 타이거 레이크 비보북 제품이 지금 현재 75도죠. 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다시. (73도고요) 비보북 제품이 73도, 그 다음에 슬림5가 53도입니다. 온도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죠. 그래서 이 73도가 나온 것도 처음에 59W까지 사용하던 전력량이 30.5W까지 줄어들었고 CPU 클락도 2.79GHz가 줄었습니다.
스로틀링이 걸려가지고 이것도 성능 제한이 버린 상태입니다. 타이거레크 비보북이 그래서 처음에는 한 뭐 4, 50초 정도 빠른 완료 시간을 예상이 됐었지만 결국은 끝에 가서는 2초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2초, 1초?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인코딩에서도 초반에는 굉장히 성능이 좋았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그 발열을 해소를 못하니까 스로틀링이 걸려서 전력 제한을 걸고 그리고 클락이 떨어져서 성능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제가 그 유튜브 성능은 괜찮게 봤는데 유튜브 성능은 제가 다시 또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시면 되겠지만 이런 인코딩 성능에서조차 이제 그래픽 성능이 이제 좌우가 되는 이 인코딩 성능에서 비보북 자체가 굉장히 성능 향상이 좀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실제적으로 게임에서도 그러고 이 발열 때문에 모든 게 좀 많이 성능 하락이 생기네요. 타이거레크 제품은 전력 소모가 많고 발열이 높아서 성능이 저하가 금방 됩니다. 초반에는 좀 높다가요. 인코딩 성능 테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유튜브 8K 영상 재생을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비보북 타이거레이크 i5 1235G7하고 슬림5 루나로 4500 제품의 유튜브 8K 60프레임 영상을 동시에 틀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초반 이제 와트수는 뭐 타이거레이크가 12.5W, 루나루가 32.5W인데요. 좀 안정적인 와트수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재생이 되면서 타이거레이크 제품이 한 20W대를 좀 유지를 하면서 18W, 16W도 좀 나오는 상태인데요. 현재는 21W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루나루 제품은 32.5W입니다. 전력 소모량으로 봤을 때는 8K 재생 시에 타이거레이크 제품이 좀 더 유리합니다. 좀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은 현재 7680, 4320, 60프레임 8K 영상이고요. 마찬가지로 슬림5도 동일한 영상입니다. 동일한 영상을 재생했을 때 드랍률을 보면 타이거레이크 제품은 전체 1285프레임 중에 3프레임만 드랍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의 재생하는 데서 원활하게 재생이 되는 환경이고요. 르누아르 제품 같은 경우는 전체 1040 중에 688프레임이 드랍이 나서 거의 재생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보시게 되면 전력 소모량도 오히려 타이거레이크 제품이 좀 더 적고 GPU 성능이 효율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저도 알게 된 건데 지난번 영상에서 르누아르 제품이 8K 영상이 재생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약간 다른 점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르누아르 제품도 8K가 재생이 되는데 8K 24프레임까지는 재생이 원활히 되는 것을 테스트 해보니까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8K 24프레임 이상이 넘어가는 8K 60프레임이나 VP09 코덱이나 AV1 코덱은 재생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이거레이크 제품은 8K 60프레임, VP09 코덱이나 AV1 코덱까지 모두 재생이 원활합니다. 그리고 전력 소모량이 적고요. 유튜브 재생은 아주 타이거레이크 제품이 효율 좋게 8K까지 아주 잘 재생이 되는 편이고요. 그렇지만 앞선 영상 벤치 테스트를 보셔서 타이거레이크 제품을 왜 쓰냐, 르누아르 제품 쓰는 게 낫지 라고 하실 텐데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타이거레이크 제품의 이번 11세대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유튜브 재생 뿐만이 아니고요. 일단 HTS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AMD CPU에서 렉 현상이 있거나 버벅임, 끊김 현상 등이 많이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 제품, 깡 성능이 높은 싱글코어 성능이 높은 타이거레이크 제품이 좀 더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10세대보다 이 타이거레이크 제품이 좋은 점은 당연히 발열이 높아서 성능이 하락이 된다고 할지라도 성능 하락된 수준이 르누아르 제품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앞뒤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당연히 전력 소모량도 높고 발열도 높고 스로틀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픽 성능이 인텔 10세대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인텔 10세대 UHD 620 그래픽의 점수, 파스 점수는 1400점입니다. 그리고 4500U 제품의 파스 점수는 32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표한 거로는 이번에 그
네, 인텔 11세대 타이거 레이크의 GPU의 성능은 5700점 나오고 뭐 MX350에 비슷하다 나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4506에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보다 더 높은 i5 제품이 아닌 i7 제품은 근접하게 나올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그래도 이 르누아르 4506 제품보다는 그렇게 아주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인텔 10세대보다는 이 타이거 레이크 제품이 UHD 620 이 그래픽 능력보다는 훨씬 좋고 8K 재생도 가능하고 주식에 사용하실 때도 깡 성능이 좋아서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르누아르 제품이 좋긴 하지만 주식을 하시거나 또는 이런 깡 성능이 필요하시거나 또 그래픽 성능이나 휴대를 하면서 사용하실 때는 인텔 10세대 내장 그래픽보다는 인텔 12세대 타이거 레이크 제품이 발열이 높고 스로틀링 걸려도 르누아르 제품 4506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인텔 11세대가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텔 10세대 내장 그래픽 모델을 사느니 타이거 레이크 제품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까지 좀 벤치 테스트를 좀 세밀하게 하느라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요. 이제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좀 알게 됐어요. 비보북 타이거 레이크 제품은 전력량을 늘려서 성능을 높였고 당연히 그로 인해서 전력 소모량만큼 발열이 많이 생기면 스로틀링이 걸려서 성능 하락이 되는데 그 성능 하락 수준은 르누아르 제품하고 비슷하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력 소모량이 적고 정말 저전력에 성능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건 르누아르 제품 4506 제품이 좀 더 좋습니다. 당연히 제가 갖고 있는 4756 제품이 르누아르 프로 제품은 훨씬 월등히 좋습니다. 4506 제품보다도 훨씬 성능이 좋고 그래픽 성능도 훨씬 좋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그래픽 성능도 나오는 수준이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뭐 그래픽 성능 테스트를 해봤지만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